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략적으로 그 교재를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 생각의 틀을 유도해주는 그런 이제 틀로서 이제 사용을 이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해당 내용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70페이지에서 이제 백오프라고 하는 이제 기법이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살펴보고 싶고, 거기에 대응하는 실습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형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것과 동일하냐면 이전에 2g 모형을 평가하는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2g 모형의 이제 셀을 복사를 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이제 평가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2g 모형을 현재로서는 사용하려고 하는데 2g 모형 자체가 그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걸 이런 식의 이제 백오프로 좀 보강을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최종적인 모형은 이제 2g 모형인 겁니다. 그죠? 2g 모형을 이제 보강해 주는 건데, 아까 근데 2g 모형의 성능을 살펴보시면 정확도가 이제 6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백오프로 보강된 2g 모형의 성능을 다시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오프로 보강된 2g 모형의 정확도가 93%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엄청난 상승이죠. 30%를 끌어올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적인 방식으로도 이제 품사 예측 같은 거는 상당한 수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잘 확인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재에서 논의하는 이런 그 형태소 분석, 이 형태소 기반의 언어 모형들은 사실은 통계적인 걸로는 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이제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이 제가 이제 품사로 예시를 바꿔서 말씀드린 이유는 명사라고 하는 거에는 수많은 명사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명사라고 하는 이제 어떤 범주이기 때문에 이게 그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수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재에서 논의하는 것과 동일한 논의를 하지만 이제 통계적인 어떤 수치가 좀 유의미하게 나오도록 범주로 좀 바꿔서 실험을 해봤다. 그런 것들이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우리는 만족을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이제 71페이지의 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1페이지는 이제 그 신경망 기반에 대한 언어 모델에 대해서 어,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71페이지 보시면 통계 기반 언어 모델들은 단어의 빈도를 세서 그 빈도를 기반으로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은 언제까지나 그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해서 그 어휘를 벗어날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고, 그거를 백오프로 약간씩 보정해 준다고 해도 이제 한계점을 갖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신경망 기반의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런 한계를 이제 극복해 주도록 이제 도와주고 현재 이제 동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엘모, GPT 등의 모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GPT 같은 모델들이 언어 모델인데 이게 통계 기반이 아니고 이제 신경망 기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어 모델의 이제 가장 그 원조는 무엇인가? 그 점을 이제 같이 살펴보기 위해 목차에서 좀 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2장에 이제 2.3절 언어 모델, 단어가 이제 쓰여진 순서가 중요한 이제 언어 모델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통계 기반의 언어 모델의 효과도 어느 정도 확인해 봤어요. 효과와 한계를 이제 논의했는데, 이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 제시된 것이 4장의 NPLM이라고 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1절의 NPLM을 통해서 신경망 기반으로 구성된 언어 모델은 이제 어떻게 다르고 이제 왜 다른가, 그런 점들을 같이 이제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왜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냐면, 이 언어 모델이 이제 NPLM이 2003년에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거쳐서 GPT와 같은 언어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NPLM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임베딩이라고 부르는 개념 자체가 정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PLM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고, 또 이제 통계 기반의 언어 모델하고 신경망 기반의 언어 모델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 점들을 살펴보기에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2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냐, 그렇진 않았고, 그 2.4절에 어떤 단어가 같이 쓰였는가, 이런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4.1절의 워드 투 백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긴밀한 연관이 있고, 얘네들은 201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플러스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마도 이제 NPLM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실제로 구성하고 학습하고 뭐 훈련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그 시간들에는 이런 어떤 단어가 이제 같이 쓰였는가라고 하는 이제 분포 과정과 원투 투 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2013년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임베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일 오전쯤이면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임베딩은 이제 공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 임베딩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RNN 기반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 기반이어야 하는가, 이런 점들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NPLM을 이제 다뤄야 되니까는 115페이지로 한번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뉴럴 프로바빌리스틱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그 획득하는가와는 별개로, 일단 랭귀지 모델은 우리가 논의했던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는 통계 기반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뉴럴, 신경망 기반으로 그것을 계산하겠다 라고 하는 점이 이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임베딩의 개념 자체를 여기서 발명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3년에 이제 제시를 했는데, 단어가 어떤 순서로 쓰였는가를 설명하는 통계 기반의 전통적인 언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모델의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평가는 실제로 학습한 다음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4-1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게 뭐냐? 라고 이제 하실 텐데, 요게 이제 신경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신경망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점을 이제 이 신경망의 이제 실제 그 공식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18페이지로 넘어서 수식 4-4번을 한번 이제 볼게요. 요거를 보면
신경망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 그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었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댄스 1번인 거예요. 그리고 아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액티베이션 했구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바이어스가 없는 댄스를 이제 거쳤구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댄스를 액티베이션 없이 한번 하고 이 댄스 1번의 결과랑 더했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뭔 소리요? 라고 하시면 이 공식을 어제 소개해드린 그 텐서플로우의 케라스 API로 이제 만들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03년의 논의로 전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언어 모델이 이제 신경망 기반으로 이제 바뀌는데 2003년 이제 NPLM이고요. 21세기의 논의로 이제 드디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NPLM에서 아까 이제 그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어제처럼 이제 시퀀셜로 이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보시면 이제 요 X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단 입력입니다. 그러면 요 입력이 어떻게 이제 그 되어야 하는가를 이제 이전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6페이지에서 입력의 형태를 보죠. NPLM은 단어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과정에서 학습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죠. 이게 W1부터 W 이제 T번까지 요게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타겟 값은 지도 학습의 이제 타겟 값이 다음 단어 T 플러스 1번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종 데이터를 이제 X로 이제 타겟을 이제 Y로 하는데 그러면 NPLM은 직전에 등장한 이제 n-1번까지 단어들로 다음 단어를 맞추는 N그램의 언어 모델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그 NPLM은 요 직전에 입력을 이제 4g으로 이제 가정하고 타겟은 이제 그 다음이니까는 총 5g을 가지고서 훈련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 NPLM의 입력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케라스 인풋에서 이제 이 쉐입이 4개짜리가 들어오는 거고 이제 정수값입니다. 요게 이제 그 4g인 거죠. 그러면 이제 NPLM의 입력 자체는 이제 4g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정이 이제 됐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출력층을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죠. 그럼 아웃푸츠라고 하는 것은 레이어즈의 이제 댄스에서 어휘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골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어휘를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현재로서는 뭐
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중간에 그 신경망 모형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웃푸트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좀 대응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프트맥스로 처리하는 것은 그 신경망의 이제 분류에서 이제 기본인데요. 어떤 이제 출력을 이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이제 만들어줄 때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제 처리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휘 수만큼 분류가 수행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그 단어가 어휘 중에서 W1 주어진 이제 그 4g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W1일 확률, 임의의 WT일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 모형은 이제 어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겠죠. 어휘 밖에 있는 단어는 예상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입력이 이제 4g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이전에 그 4개의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단어를 맞추려고 하는 모형이라면 입력과 출력은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이제 소거하면서 이제 볼게요. 그러면 117페이지 가장 상단을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방금 전에 논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 기존에 그 직전에 이제 n-1g의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단어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 이제 출력이 돼야 되고 그게 확률적인 자신감이 돼야 되는데 그 확률적인 자신감의 분류 출력을 내는 것은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요거는 이거는 NLP가 아니고 그냥 신경망 쪽에서 혹은 기계학습의 기본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식에 대응하는 부분을 이제 케라스 API로 구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구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까지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다음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입력인데요. 이번에는 이 수식 4-2번이 바로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그 요 임베딩이 C라고 하는 이제 행렬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요 인풋츠가 들어와서 이제 레이어즈의 임베딩에서 인풋을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임베딩의 이름을 교재 표기와 맞춰서 C, 대문자 C라고 한번 이제 불러볼게요. 그러면 잠시 요 아웃풋은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 정보성 로고가 많이 나오니까는 이렇게 이제 2번 호출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어휘수랑 이제 벡터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임베딩 벡터 차원. 적당히 이제 뭐 100차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좀 표기를 간결하게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2003년 NPLM의
발명이에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임베딩이라고 하는 명칭이 여기서 쓰이죠. 어제는 카테고리 인코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임베딩이라고 하는 용어로 불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경망에서 임베딩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은 2003년에 PLM 쪽에서 만든 이 개념이 현재의 챗GPT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납득하시는 거는 여러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일단은 제가 시각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재의 임베딩이라는 계층이 수행하는 일을 제가 시각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해봤는데,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문장이 너도 나를 사랑해? 해서 이게 다 토큰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되고, 이게 정수인 코딩으로 또 돼야 됩니다. 정수인 코딩으로 되고,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구현한 소위 말해서 임베딩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신경망의 계층을 C라고 간략하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요 C는 이제 어휘의 크기와 벡터의 크기만큼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C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뭘 수행하는가를 제가 이제 시각적으로 다음과 같이 좀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단어가 고정된 크기 D라고 부를게요. 그 D가 이제 얼마가 됐든지 간에 지금은 D가 이제 4인 거죠. 이 고정된 크기의 어, 부동소점을 가진 벡터로 변환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떤 단어가 임베딩에 들어가서 X라고 하는 이제 벡터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도는 어떤 이유에서든 다음과 같은 벡터가 되는 거고요. 나라고 하는 단어는 요런 벡터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사랑, 해 라고 하는 단어 각각의 형태소들이 다음과 같은 벡터로 이제 변환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인풋츠가 이 임베딩을 만들자마자 바로, 요거는 처음 하는 패턴이니까 좀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객체를 생성하자마자 바로 그 생성된 객체에 대해서 호출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객체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된 객체가 이제 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을 이제 바로 넘긴 겁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인풋에서 4개가 들어가면은 요거를 그 표기를 너무 일반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이런 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베딩에 들어가면 이 W1, W2, W3, W4가 요 임베딩에서 D자리 차원의 C 행렬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W1에 해당하는 그런 벡터가 여기서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 W2에 해당하는 벡터가 선택이 되고, W3에 해당하는 이제 벡터가 모종의 위치에서 선택되고, 마지막으로는 W4에 해당하는 벡터가 모종의 위치에서 선택이 되면,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인풋이 들어갔을 때 변환된 벡터 x는 4바이 100짜리의 형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값들이 어째서 이제 얘로 변환이 돼야 되냐? 요 구체적인 값들 자체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즉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기존에는 너도 나를 사랑해가 그냥 도수 기반인데, 이제는 뭔가 이제 유의미한 의미를 가진 이런 그 벡터가 이제 되는 것이고, 이런 벡터 값들이 이제 학습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직은 좀 공감이 어려우실 테지만, 이게 학습이 되고 나서 이것들을 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관찰을 이제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교재에서 이제 110페이지, 117페이지 수식 4-2번의 이 부분이 이제 구현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겨보시면, 이 수식 4-4번이 신경망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신경망 모형을 요 공식을 보면은, 신경망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요거는 그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제 그 한층 정도 도입한 것이군 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점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이 MPLM 모형을 그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가 힘드니까 이 모형 자체를 한번 이제 볼게요. 이제 B 더하기 WX 더하기 U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D 더하기 H 더하기 X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 각각을 이제 요 X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그 임베딩을 거쳐서 변환된 벡터인 것을 이제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덴스라고 하는 이제 계층이고, 이 덴스라는 계층이 이 가중치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입력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을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즈에서 덴스라고 하는 이제 계층이고, 이 덴스라고 하는 이제 계층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 출력을 이제 발생하려고 하고, 이 덴스라고 하는 계층의 이제 출력은 일단은 그 임의의 값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x를 이제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레이어즈에서 액티베이션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 부분, 여기까지가 여기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의 구성 요소를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U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출력을 내적 연산을 이제 수행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간결하게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액티베이션을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삽입을 할게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렇게 이제 삽입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으로서는 레이어즈에서 이제 덴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이제 발생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출력의 개수는
최종적으로 이제 어휘의 개수랑 이제 그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휘수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어스를 이제 false로 해서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요게 여기에요. 여기까지. 그런데 요 다음 요소를 보시면 얘도 그 댄스입니다. 댄스인데 요게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리된 상태의 x가 아니고 요 초창기에 임베딩을 거친 x가 여기에도 전달되고 건너뛰어서 여기에도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어디냐면 교재에서 이제 보시면 그림 4-1번에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교재의 요 부분이 임베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베딩을 거친 것을 이제 x라고 표기를 한다면 여기서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이제 거치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w1 x1 더하기 b1이라고 부를게요. 여기서는 이제 문자가 너무 많이 도입이 돼서 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다음과 같이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맥스로 그 최종적으로 이제 마감을 이제 해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한 번 더 여기에다가 댄스를 이제 추가를 해요. 근데 보시면 이 x가 이렇게 처리가 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전달돼서 여기다가 더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인 신경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 이제 x라고 하는 것을 이게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더해질 걸 대비해서 좀 기록을 해줄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x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화해 나가는데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것까지 좀 더해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x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한 번 더 그 요 어휘수에서 더해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 x라고 하는 것을 x2라고 이제 부르고요. 레이어즈에서 이제 댄스로 잡고 얘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휘수로 이제 마감을 해야 돼요. 바이어스 이제 폴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를 이제 이렇게 이제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존에 남겨뒀던 x와 함께 이제 이런 식으로 그 x가 이제 처리가 이제 돼야 돼요. 형태가 어딘가 안 맞네요. 아, 참. 근데 이렇게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x가 플래튼이 이제 한번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이제 수행이 되고 x의 형태가 이제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만 개가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 x2는 이제 레이어즈에서 이제 댄스를 한번 더 잡아줘야 되겠죠. 어휘수만큼 이제 잡고 바이어스는 이제 그 있고 레지듀얼로 이제 x2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x2도 만 개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더해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소프트맥스로 처리를 해주면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아웃풋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계층에 대해서 좀 이름을 이제 붙여줄게요. 얘는 이제 위에서 매개 변수가 이제 H, U, W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게요. 그래서 이제 공식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얘는 H로 이름을 이제 붙이고요. 얘는 U로 이름을 붙이고요. 마지막 댄스는 W로 이름을 이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션 소프트맥스는 네임을 이제 probability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할게요. 그리고 모형의 이 명칭은 NPLM이다. 라고 이제 붙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서로 형태가 안 맞으면은 연산이 안 돼서 모형 구성이 이제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하신 다음에 이게 성공적으로 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케라스에서 이제 플랫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 여기서 이제 레이어 네임 true까지 해서 이제 모형 시각화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머리도 보겠습니다.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단계별로 주석을 이제 좀 작성해 볼게요. 요거를 이제 그 요 계층은 이제 다음을 이제 수행한 거고 다음 계층은 그 직전의 입력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댄스가 이제 U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계층은 이제 이 W와 이제 X를 수행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요 임베딩에서 발생한 이제 X 요거를 그 입력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처리해 오던 X가 이제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입력 자체가 이제 임베딩을 거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 WX 더하기 이제 B가 여기서 이제 수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더하기가 이제 수행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가 이제 수행이 되면서 최종적인 이제 출력을 다음과 같이 이제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게 바로 2003년에 그 NPLM이라고 하는 모형을 현재 이제 텐서플로우 코드로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빅브레이크를 갖고 3시 30분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